앞서 우리가 내부 촬영 불허된 거 다뤘었는데 재판부가 여러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을 텐데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국민 알 권리 혹은 이걸 역사적으로 좀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세요? 지하주차장으로 동선을 뺀 거는 안전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 인권 보호 이런 걸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불허한 것, 이건 안전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윤을 위한 건지 지를 위한 건지. 지를이 누구죠? 지기현 판사를 예. 위한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지기현 판사도 지금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같은 중대범죄자가 다시 관저에 들어가고 다시 사저로 옮기고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형, 무기징역이 예상되는 중대범죄자가 어떻게 구치소 바깥을 나와서 돌아다닙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지기현 판사가 공이 지대했죠. 심우정 검찰 쪽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이 된 합법적인 탈옥이 된 것도 있지만 따라서 지기현 판사도 이미지를 보면 예전에 인사 프로필 같은 사진, 옛 사진 정도만 공개가 됐지 얼굴이 동영상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지기현 판사 자신도 나가서 국민적 비판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내 얼굴이 공개되는 것 원치 않는다. 예.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런 사익이 좀 더 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법정 내부가 촬영이 되면 당연히 판사도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김성열 위원님. 네. 다음 공판 기일에는 촬영을 또 허가할 가능성도 지금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열려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번에도 이거를 허용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특히 직접적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 재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 구속 취소죠. 모든 법조인이 정말 깜짝 놀란 유례에도 없던 구속 취소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도 그렇고 오늘 보면 출석도 비공개, 촬영도 비공개. 근데 사실 촬영의 경우에는요. 이 정도의 유명인이 오거나 중요한 재판의 경우에는요. 최소한 스케치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정도는 촬영을 허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빠지든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조차도 안 해줬다는 거죠. 이건 전례에 비춰서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같은 전직 대통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결국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건 결국 의도가 어땠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알아서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인데 너무 늦게 제출이 됐다.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어서 기각했다. 추후 재신청 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아마 언론사가 또 재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저 발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변명 같아요. 이게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굳이 언론사의 촬영의 요청이 늦든 아니면 피고인 측의 입장을 물을 만한 여건이 아니든 언제부터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를 했죠? 이 재판은 공개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지기현 판사 돌이켜보면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희대의 본인의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자율성과 독단성을 가지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왜 이 첫 공판에 대한 지하주차장 허가, 그다음에 이 재판 촬영에 대한 비공개 결정,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좀 타의성이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달라서 지기현 판사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윤석열 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낳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보충해드리면 그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놨던 변명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결정이 꼭 옳지 않을 수 있다. 상급 법원의 판결을 구해보려고 했다.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논리 전개가 좀 비슷하다 이 말씀이네요.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를 대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례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집 근처 상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재판받으러 갈 때만 경호상 이유가 생기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검정색 승합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량은 바로 지하로 이동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직원용 주차장에 진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외부 노출 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지만 경호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겐 예외가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서초구 자택 지하상가에서 포착된 모습은 달랐습니다. 남색 패딩에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차림의 윤 전 대통령. 가게가 줄지어 있고 여러 주민들이 오다니는 상가 복도를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윤 전 대통령을 발견하곤 휴대폰 카메라를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뒤따랐지만 주변 행인을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상인이 대통령과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께 물어보면 아마 찍어줄 것이라고 경호원이 답하기도 했습니다. 산책하는 걸 봤단 상인도 있습니다. 저녁에 좀 산책 정도 하시는 거 같아요. 지나다니시는 건 보니까.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할 땐 경호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하로 들어간 윤 전 대통령. 다른 곳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경호 원칙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법정 안에서 언론사들이 촬영하는 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에 이어서 법정 내부까지 촬영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출석하는 건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이렇게 명백한 특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저도 요란하게 갔으면 법정도 당당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형사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공개가 됐었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형 번호를 달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들까지 모두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형사법정에 섰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고 또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개 이유로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위해서 심판 기시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재판 전체를 녹화하거나 생중계한 건 아니었지만 이 재판이 준비되는 앞부분 1분 30초가량은 촬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내일 재판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같은 조치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법원은 탄핵 직후 첫 공판기일인 점을 감안해서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관계자의 충돌이나 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일과 같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정 내부를 비공개하겠다는 결정도 촬영 신청이 계속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일단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재판에는 증인들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형사재판 첫 증인으로도 나옵니다. 이 헌재 출석해서 했던 증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국회 봉쇄, 국회 의결 방해 행위는 탄핵 심판은 물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인데 조 단장이 헌재와 같이 똑같이 증언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의견서 등을 통해서 국회 봉쇄 계획도 지시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조혜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